위대한 정치 경제학자이자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즉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공정한 관찰자를 자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월 1일에 업로드한 섬책방 첫 영상 주제이기도 했죠. 여기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갖게 되는 존경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인격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상상의 존재였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스미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3가지란 바로 신중, 정의, 선행입니다. 신중은 자기 자신을 돌보게 하고, 정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며, 선행은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줍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203페이지에서 신중에 대해 스미스가 기술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교활한 사기꾼의 교묘한 계략으로 당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오만한 현학자의 건방진 태도로 혹은 천박하고 경솔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처럼 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떠벌리지도 않는다. 그의 대화는 간결하고 겸손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과 명성을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엉터리 홍보 기술들을 끔찍이 싫어한다. 당장은 사람을 지루하고 고지식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는 미덕이 바로 신중함이라고 스미스는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정의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행복을 해친다면 절대로 공정한 관찰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나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에게서 정말 유용한 것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런 본성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공정한 관찰자의 공감을 절대 얻지 못한다. 누구보다 속이기 쉬운 것은 나 자신이죠. 작은 일이라도 공정한 관찰자의 눈을 속이고 부정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점점 공정한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흉악한 범죄도 거리낄 게 없어지기 때문에 늘 상식적 원칙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스미스는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미덕, 선행은 가장 모호하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규범처럼 정해져 있는 정의와 비교했을 때 선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책 218페이지에서 선행의 어려움에 대해 스미스가 기술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문장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로잡고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칙들은 있다. 그러나 고상하고 우아한 글을 쓸 수 있는 정확한 규칙들은 없다.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한 불완전한 생각들을 바로잡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원칙들은 있다. 그러나 언제나 신중하고 관대하며 선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주는 정확한 원칙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베풀기 위해 한 행동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무례함으로 비친다거나 성가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원칙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애덤 스미스는 강조했습니다.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움을 제공하라라든지 슬퍼하는 친구가 있다면 위로해 주라와 같이 말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선행을 한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책에서 살펴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면 보통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의 아버지, 국부론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돈을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오직 사회적 성공만을 위해 살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하지만 사실 애덤 스미스는 물질적인 삶, 성공의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많은 부를 이루고 명예와 권력을 좇는 삶보다 지혜롭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애덤 스미스 본인은 불멸의 명성을 얻고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말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재화와 서비스가 오가는 차가운 생업의 세계와 행복의 무대가 되는 따뜻한 가족의 세계라는 2개의 축으로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바라봤습니다. 국부론이 전자에 대한 책이라면 도덕 감정론은 후자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세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도 보다 완전해지겠죠. 물론 시대적 한계로 인해 애덤 스미스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에는 직업적 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가족적인 세계 못지않게 일터에서도 큰 기쁨과 행복, 자아실현, 직업적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죠.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섬책 방지기 모건이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